테헤란, 이곳은 이제 폭발 직전의 화약고입니다. 모든 금기가 깨졌습니다. 테헤란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거리들은 전쟁터입니다. 은행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IRGC 기지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정권 사이에 잔혹한 거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당신이 보는 혼란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그 은행에 불을 지른 것은 시위자가 아닙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화난 젊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 고백은 국가의 최고위층 전 대통령 아마디네자드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시위할 때, 정당하게 무언가에 대해 시위할 때 정권은 시위대에 맞서 이런 폭도들을 보냅니다. 정권은 생존을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거짓 깃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벽이 무너졌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메네이가 그의 보안벽이라고 부르던 전설적인 구조물이 내부의 고백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거리를 불태우는 것은 외국 세력이 아니라 하메네이의 보안 부대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촉발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돈을 받은 그림자 군대라는 생각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의 세계를 뒤흔든 고백은 정권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도시를 불태우는 자살 부대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의 해부를 살펴보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창립 코드에 새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된 영상에서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정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그는 곰범의 냉정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흐마디네자드의 말은 정치인의 비판이라기보다는 정보국장의 기술 보고서와 닮아 있습니다. 정권은 시위대에 맞서 폭도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와서 물건에 불을 지릅니다. 그들은 폭력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혼란을 만듭니다. 정권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정권의 보안 접근 방식이 실제로 조작된 혼란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정권의 보안 부대에 의해 설계된 이 전술은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형병수비대가 학살을 수행할 정당한 근거,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디네자드는 그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공격을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장면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은 단순한 빵 가격 인상 시위를 외국 세력의 테러 행위로 변질시키기 위해 자체 요원을 배치합니다. 이 요원들은 공식 국가 차량을 이용해 투입되고 군중 속에 섞여 첫 번째 돌을 던집니다. 그들이 첫 번째 창문을 깬다. 내부 붕괴 시나리오에서 정권이 수행하는 거짓 깃발 작전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생존 반사 작용이다. 하메네이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범죄화합니다. 정권이 자신이 만든 괴물의 이빨 사이에 갇힌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의 집행자들, 즉 하메네이의 막대기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무자비한 폭력 기계 중 하나인 혁명수비대, IRGC, 그리고 바시즘 민병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하메네이의 개인 경호대로 변모했습니다. 바시지는 2천만 명의 강력한 군대라는 신화로 마케팅되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서류상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구조는 실제로는 충성의 군대이며 이념적으로 세뇌되고 경제적 특권을 통해 체제에 묶여 있으며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권은 가난한 동네의 젊은이들을 데려와 혁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이웃과 심지어 가족에 대한 무기로 만듭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 구조가 이념적 동기를 잃고 완전히 돈에 기반한 용병 집단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폭력 수준은 분석가들이 드문 잔혹성의 표현이라고 묘사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초 시위 동안 IRGC와 바시지 부대는 전장에서 장갑차를 관통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SHK 중기관총을 비무장 민간인에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군중을 해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량의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리아의 구타와 하마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배운 도시전쟁 전술을 테헤란, 이스파한, 타브리즈의 거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악순환에서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억압공학입니다. 이란 목격자들에 따르면 IRGC와 바시는 그들이 죽인 시위자들을 바시 회원으로 낙인 찍어 이 살인을 시위자들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자녀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그들이 정권의 순교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고 국가 텔레비전에서 대본에 따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RGC에 의해 총에 맞은 젊은이 세드 골소르키의 경우 사후에 강제로 바시지로 사망되었고 그의 가족은 침묵을 유지하도록 혈정음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함은 예상치 못한 부메랑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디네자드의 고백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 이제 민간인 복장을 한 요원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바시지 민병대를 알아봅니다. 아마디네자드의 폭로는 이 조작의 장막을 벗겨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마주하는 가면을 쓴 반군이 사실은 초과 근무를 하는 정보 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포의 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망치입니다. 공포의 벽은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던 군중들은 이제 조직적인 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제 IRGC 막사, 바시지 기지, 그리고 정권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파르디스, 케렉, 그리고 남부의 석유 도시들에서 바시지 기지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들로 구급차를 채워 시위대에 돌진하는 정권에 맞서 사람들은 구급차를 멈추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불복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전면적인 도시 게릴라 전쟁입니다.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는 모하마드 카제미와 아바스 닐포루샨 같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이제 서방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국민에게도 1순위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정권이 손댈 수 없다고 제시했던 인물들로 이제는 집에 가기 위해 장갑차를 사용하고 가족들을 나라 밖으로 밀반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내서 혁명수비대에게 죽음을 내로 진화했습니다. 하메네이의 폭력 독점은 깨졌고 폭력은 그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정권은 자신이 만든 지옥불에 타기 시작했고 이 불은 이미 하메네이 궁전의 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디네자드의 폭로는 순간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수년간 골마온 깊은 국가 위기의 고름입니다. 아마디네자드는 2017년부터 정권의 방향을 비판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인물로서 하메네이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2023년 시위 동안 그의 경고는 오늘날의 불길을 예고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정권의 부패한 보안 및 정보 조직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을 정권 반대자로 낙인 찍어 모두를 억압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전 대통령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된 수십억 달러가 국가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다른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이 거대한 폭력 기구를 부양하고 있다고 외쳤다. 여기서 전략적 방정식은 매우 명확하다. 이란에서 대통령의 직책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절대 권력 앞에서 단지 거칠에 불과하다. 하메네이는 선출된 정부가 국민과 맺은 유대를 위협으로 보고 혁명 수비대를 경행 국가로 사용하여 그 유대를 끊으려 합니다. 아마디네자드가 2011년 정보부 장관을 해임하려고 시도한 후 하메네이와 겪은 주요 위기는 그가 몇 주 동안 자택에 감금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이 권력 투쟁의 가장 구체적인 예였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나리오가 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경제개혁을 약속하며 취임했지만 하메네이의 깊은 국가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메네이의 보안기구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페제시키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아흐마디네자드가 그의 시대에 막혔던 것처럼 하메네이의 국민을 억압하라는 명령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정권이 사용하는 혁명수비대는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의 연결과 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AEI의 분석에 따르면 IRGC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 그룹은 절반의 부처를 통제하고 주지사를 장악하며 국가의 경제 동맥을 쥐고 있는 거대한 문어로 여겨집니다. 하메네이는 위기 관리에서 관료들보다 충성을 입증한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지도자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하메네이, 페제시키안, 그리고 이제 아마디네자드 사이의 명확한 이념적 분열과 권력 투쟁은 국가의 최고 위층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리의 사람들에게 상황은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쟁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테헤란 거리에서의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법과 질서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란이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붕괴 과정에 들어섰음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외부적 수사로 내부 균열을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디네자드의 고백과 거리의 반응은 이 은폐가 무너졌고 건물이 속부터 썩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통제된 혼란에서 통제되지 않는 내전으로의 멈출 수 없는 전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은 권력 공백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분열 위험입니다. 중앙 지휘 체계가 붕괴된 정권 붕괴 시나리오에서 막대한 화력을 가진 IRGC의 지역 사령부들은 독립적인 전쟁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테헤란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지휘관들이 내일 국가 권위가 사라지면 석유, 유전, 항구, 국경을 통제하는 지역, 마피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시나리오로 끌려갈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핵 인프라를 가진 훨씬 더 위험한 버전입니다. 게다가 이 내부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란 정권은 중동에서 대리군을 자금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요 동력입니다. 테헤란의 혼란은 이 대리 네트워크의 재정 및 물류 동맥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메네이가 자신의 수도를 보호하는 데 바쁜 동안 그는 베이루트나 산의 돈과 미사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지역에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 것입니다. 헤즈볼라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후티가 미사일을 다 쓸 때 중동의 모든 균형이 흔들릴 것입니다. 정권의 자멸은 이란의 국경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전체 지정학적 지도를 다시 그릴 것입니다. 정권 엘리트들 사이의 공포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 보고서와 현장 정보에 따르면 IRGC 장군들과 정권 거물들이 자산을 두바이, 이스탄불, 캐나다와 같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권 엘리트들이 배를 버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디네자드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탈출 경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이 탈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경제가 IRGC의 부패와 서방 제재로 황폐해지면서 이 엘리트들은 사람들에게 도둑일 뿐만 아니라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졌습니다.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폭력을 증가시킬수록 정권의 정당성은 더 빨리 상실됩니다. 그가 폭력을 줄이면 공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정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패배의 상황입니다. 이란의 내부 전선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해결책은 막혔고 투표함은 그 의미를 잃었으며 거리의 언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테헤란에서 보고 있는 불길은 곧 꺼질 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장작더미입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타오르는 불은 이제 물대포나 고압수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초방서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과 정권 사이의 얇은 신뢰의 끈은 이제 끊어졌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것은 시위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정권의 가장 큰 적은 더 이상 외부 세력이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메네이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에게 겨눈 총구는 이제 정권의 관자놀이에 겨눠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가 자국민을 테러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체제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마비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혁명수비대의 총알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졌고 복수와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정권의 거대한 억압기계가 자체 톱니바퀴 사이에서 부서지면서 세계는 중동의 가장 큰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무너질 때 그 아래 남는 것은 단지 테헤란뿐만 아니라 하메네이가 수년간 구축한 전체 어두운 네트워크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정권은 자국민과 벌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는 사실 매우 명확합니다. 테헤란이 무너질 때 어떤 도미노가 쓰러질까요? 우리는 전체 구조의 붕괴를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